표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테이블로. 자, 우리가 truth table로 이제 불린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불린 펑션을 표로 이제 표현한다는 것은 불린 펑션의 인풋 베리어블들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열거하고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함수 값을 표로 적어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표에서 이제 왼쪽 부분이 있고 이제 오른쪽 부분이 있을 텐데요. 표의 왼쪽 부분은 입력 변수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열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이 각각의 입력 값들에 대해서 함수의 계산 결과 값을 적어주는데 여기는 0 아니면 1이 나오겠죠. 네, 오른쪽 부분은 그 해당하는 불린 함수의 계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린 함수가 주어지든 어떤 불린 펑션이든 우리는 truth table을 이용해서 그 함수를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입력 변수의 개수가 n개라면은 가능한 경우의 모든 조합의 수가 2의 n승계가 되기 때문에 n개 입력 변수를 위한 그 진리표는 2의 n승계의 low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요. 입력 변수가 x1하고 x2인 경우에 이제 진리표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함수는 AND 함수예요. x1 AND x2에 대한 건데요. 저에게 입력이 00일 때는 출력이 0이고 입력이 0일일 때는 출력이 0이고 이런 것은 여기 x1과 x2에다가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x1 0, 1, x2가 0이면 1, AND 0을 하면 이렇게 0이 나오는 거죠. x1이 1이고 x2가 1이면 1 AND 1이니까 결과가 1이 되고요. OR인 경우에는 이렇게 x1, OR, x2 값이 이렇게 0이 된다는 건데 00일 때는 0, 01일 때 0, 1일 때 1, 1, 0일 때 1, 1, 1일 때 1 이렇게 되겠죠. 입력 변수가 한 개면은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표가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not 함수인 경우인데 컴플리먼트 시키니까 x가 0이면 x바는 1이고 x가 1이면은 x바는 0이 되겠죠. 입력 변수가 3개인 경우면은 이렇게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000, 001, 010, 011, 100, 101, 111, 110, 111 이렇게 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열거를 하는데 열거할 때 약간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이 입력값들을 이진수라고 생각해서 그걸 10진수로 해석했을 때 그 0,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진수로 해서 일씩 늘어나는 그 순서대로 값들을 열거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0, 1, 2, 3으로 여기에 있는 그 두 개의 변수 값을 이진수로 해석했을 때 10진수 0, 1, 2, 3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진리표를 구성해서 값들을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편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AND 연산, 변수 3개의 AND 연산에 대한 것, 요거는 변수 3개의 OR 연산에 관한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은 입력의 인풋 값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열거해주고 그쪽 오른편에다가 이제 각각의 함수의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이진값을 적어주면 진리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표에 이 경우에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경우고요. 이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입력값을 000에서 112까지 써주고
f1 함수에 대해서 0 또는 1을 이렇게 써주는, 이렇게 나누어서 써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한 개에다가 다 써주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표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의 표를 결합해서 두 개의 함수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요. x1 or x1 and x2 라는 이 함수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가능한 경우의 수는 00, 01, 10, 11이 되겠죠. 자, 00이면은 0, 5와 0 and 0 해서 0이 되겠고요. 01이면은 0, 0, 1 해서 또 0이 되겠죠. 10이면은 1, 5와 1 and 0 해서 요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면은 and 1 해서 요것도 1이 되겠고요. 그리고 x1을 우리가 적어보면은 0, 0, 1, 1이 되는데,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식이 x1과 같다 하는 것을 진리표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띠어럼 중에 흡수 법칙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도 보면 대입을 하면 됩니다. x1, x2가 00이니까 요건 0이고 0 프라임 1이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제 0 프라임은 1이니까 1 and 1은 1이죠. 그래서 결과가 1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x2가 0이네요. 그래서 0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0 프라임 1에서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와 1 프라임의 0 해서 여기도 1이 되고요. 여기도 1이 되고. 그 다음에 x, 5와 y인데요. 여기는 0, 5와 0이니까 0이고 0, 5와 1이니까 1이고 1, 5와 0이니까 1이고 1, 5와 1이니까 1이고 해서 이번에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아져서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다는 것을 진리표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린 엘저브로에서 뭔가를 증명할 때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수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진리표를 통해서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강의 법칙같이 복잡한 것도 이렇게 진리표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값을 대입을 합니다. 0, 5와 0 and 0, 5와 0 계산하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5와 0 and 0, 5와 1 근데 이것도 0입니다. 0, 5와 1 and x1이 0이니까요. 저것도 0이고요. 자, 0, 5와 1 0, 5와 1 이렇게 되는데 이건 1이 되겠죠. 1, 5와 0 1, 5와 0 이것도 1이고요. 1, 5와 0 1, 5와 1 요거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5와 1 1, 5와 0 이것도 1이고요. 1, 5와 1 1, 5와 1 1입니다. 자, 요거는 0, 5와 0 and 0이니까 0이고요. 0, 5와 0 and 1인데 요것도 0이고요. 0, 5와 1 and 0 역시 0이고요. 0, 5와 1 and 1인데 요건 1이 되겠습니다. 0, 2죠. 1, 5와 0 and 0 1이고요. 자, x1이 1인 경우는 사실 해보나 마나 전부 1입니다.
1O와 1 and 1, 1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함수의 값과 여기에 함수의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다 라는 것을 진리표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요거를 불린 띠어럼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서 좌측과 우측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진리표를 통해서 띠어럼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강의 법칙도 이렇게 진리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드모르강 법칙은 요거를 먼저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자, 모든 가능한 경우에서는 4가지밖에 안 됩니다. 변수가 2개니까요. x and y가 여기 있고요. 이거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요것이 왼쪽의 연산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x바 y바를 하니까요. 0011이 1100이 되고요. y는 0101이 1010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오와 연산을 하면은 1100이 얻어지겠죠. 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결국 이것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것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경우의 수가 00, 01, 10, 11에서 4가지가 있겠고요. 여기 x와 y의 바를 계산을 하면요. 0와 0의 바니까 요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와 1의 바는 0이고요. 1와 0의 바는 또 0이고요. 1와 0의 바도 0입니다. 그 다음에 x바 and y바를 보시면은 0의 바 and 0의 바 하면 요건 1이 됩니다. 0의 바 and 1의 바 하면 요건 0이 되겠죠. 1의 바 and 0의 바 이것도 0이고요. 1의 바 and 1의 바 이것도 0이고 해서 좌측과 우측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도 증명이 됐습니다. 사실 두 개가 듀얼 폼이기 때문에 하나만 증명해도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증명이 되겠죠.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불림 펑션을 시각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합을 이용해서 불린 엘제브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모로 된 부분이 전체 집합이고요. 여기 동그라미로 된 부분들이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여러가지 집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이 상수값 1, 색깔이 없는 부분이 색깔이 없는 네모가 상수값 0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불림 변수 x를 그 집합 x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집합 내부가 변수 x의 값이라면은 그 바깥쪽 하얀 부분이 그 여집합인 부분이 그 x와 반대되는 진리값을 가지는 부분이 되겠죠. 예, x가 true일 때가 왼쪽 모습이고요. x가 0일 때가 오른쪽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AND 오퍼레이션은 집합에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의 AND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AND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이제 OR 오퍼레이터는 합집합에 해당합니다.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합집합이 x라는 불림 변수와 y라는 불림 변수의 논리합 OR 오퍼레이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x and y 바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x라는 집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y의 여집합을 표시하는데 y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이 y라면은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두 개의 이 빗금친 부분과 하늘색의 교집합 부분이
지금 요 하늘색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불린 익스프레션을 집합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는 집합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티어럼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 가지 배분 법칙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집합 XYZ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린 변수 XYZ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Y와 Z가 이 하늘색입니다. 두 개를 AND로 연결했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and Y는 X와 Y의 교집합, X and Z는 X와 Z의 교집합. 이 두 개의 합집합이니까 얘와 얘의 합집합이니까 이 하늘색이 되겠죠. 두 개가 영역이 같습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X and Y는 X와 Y의 교집합, X 바 and Z는, 자, X 바는 X의 여집합이니까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의 여집합이면은 이 바깥이고요. 그거랑 Z랑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X 바 and Z가 되겠죠. 그 다음에 YZ가 있는데 Y and Z는 자, Y하고 Z의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합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늘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X and Y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바 Z는 역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이니까 역시 이 하늘색이 돼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칭 서큐트를 가지고 불린 펑션을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자회로로 나가기 전에 전 단계로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정기적인 스위치를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은 물이 흘렀다가 멈췄다가 하는 그런 수도꼭지 같은 걸로 생각해도 좋은데요. 어떤 두 지점을 연결하는 스위치를 불린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하나의 스위치는 불린 변수 X에 해당하는 건데요. X가 0, 불린 변수가 0일 때는 스위치가 오픈된 상태, 즉 끊어진 상태고요. 불린 변수가 1일 때는 그 스위치가 닫혀진 상태라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라는 변수가 스위치를 열고 닫는 걸 결정하는 어떤 제어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작하는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네모 박스로 이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가 0이면은 이 스위치가 이제 오픈 상태고, X가 1이면은 이 스위치가 닫힌 상태가 돼서 좌우가 서로 통하게 된다. 이런 이제 스위치 하나를 생각하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자, 이런 회로를 이제 꾸몄다고 해봅시다.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꼬마 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은 배터리에서 출발한 그 전하가 이 스위치를 통해서 흘러서 꼬마 전구를 통과해서 다시 배터리로 이렇게 전하가 한 바퀴 돌면은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전구에 불이 들어올 때가 로직 펑션의 출력이 1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불이 꺼져 있으면 로직 펑션의 출력이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X가, 자, 이 경우에 이 스위치 제어값 X가 1이면 불이 켜지겠죠. 또 X가 0이면 불이 꺼지겠죠. 자, 이런 간단한 이제 논리 함수가 이 회로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죠. X가 1이면 출력이 1이고 X가 0이면 출력이 0이고 그런
불린 펑션 x는 fx는 그냥 x 이런 이제 간단한 불린 펑션을 회로로 꾸며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AND 불린 펑션과 OR 오퍼레이션을 하는 불린 펑션을 회로 스위치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스위치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은 두 개의 스위치가 다 닫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X1도 1이고 X2도 1이 되어야 배터리에서 출발한 전류가 이 두 개의 스위치를 다 통과해서 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린 펑션에서의 AND 오퍼레이션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불이 켜지려면은 X1도 1이고 X2도 1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린 펑션, AND 펑션을 생각할 때 이 L이 1이 되려면은 X1도 1이고 X2도 1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하고 서로 일치하죠. 그래서 불린 펑션 AND는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OR 펑션입니다. OR 펑션은 병렬로 연결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조건, 다시 말해서 펑션 L이 1이 될 조건은 위에 X1하고 연결된 S 스위치를 통과해서 전류가 흘러도 되고 또 아래쪽 스위치를 통과해서 X2가 연결된 스위치를 통과해서 전류가 흘러도 불이 들어옵니다. 어느 쪽을 통과하든지 불이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L 펑션이 1이 될 조건은 X1이 1이어도 되고 X2가 1이어도 되고 두 개가 다 1이어도 됩니다. 이것이 논리 함수 OR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AND와 OR을 스위치를 직렬로 또는 병렬로 연결함으로써 이렇게 전자회로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꾸몄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논리 함수로. 논리 함수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자, 이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려면은 X3에 연결된 스위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1에 연결된 걸 통과하든지 또는 X2에 연결된 걸 통과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L에 불이 들어올 조건은 X3가 1이고 그리고 X1이 1이거나 또는 X2가 1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논리 함수도 스위치 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OT 펑션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봤던 스위치하고는 반대로 동작하는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컨트롤 신호 X가 0일 때 스위치가 닫히고 1일 때 스위치가 오픈되는, 0일 때 스위치가 닫히고 1일 때 스위치가 오픈이 되는 이렇게 반대로 동작하는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스위치는 컨트롤 신호 X에 버블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회로에서 라이트에 불이 들어올 조건을 한번 써본다면요. 라이트는 언제 1이 되냐면 X가 0일 때입니다. 그 외에 X가 1일 때는 라이트가 불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인버전 펑션이 되는 겁니다. X가 0이면은 1이고 X가 1이면은 출력이 0이 되는 그런 펑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버전 펑션까지 만들었으니까 스위치로요. 이제 우리가 스위칭 회로를 가지고 어떤 불린 펑션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불린 펑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ND 오퍼레이터, OR 오퍼레이터, NOT 오퍼레이터를 이와 같이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AND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AND 게이트라는 그림으로 나타내고요. 이 AND 게이트의 입력 쪽에 그 변수 이름을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R 오퍼레이터는 OR 게이트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생긴 그 심볼의 입력 쪽에 역시 입력 변수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NOT 게이트는 이렇게 삼각형 그림 끝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버블을 붙여가지고 not gate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AND 오퍼레이터는 AND 게이트, OR 오퍼레이터는 OR 게이트, 컴플리먼트, not 연산은 not 게이트를 이용해서 나타내겠고요. not 게이트는 입력이 한 개밖에 없는데 AND나 OR는 입력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2개짜리는 x1, x2 AND 불림 펑션을 의미하고 또는 x1, OR x2 불림 펑션을 의미하는데 입력 변수가 여러 개가 되는 AND 게이트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AND 연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AND 심볼은 그대로 쓰고요. 입력 쪽의 변수의 개수만큼 이렇게 입력 핀들을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OR도 마찬가지로 늘려주는데 너무 많이 늘려주면 요 앞에 여기 짝대기로 끊는 부분을 좀 이렇게 길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n개의 OR 변수들을 n개의 변수들을 OR 연산하는 그런 OR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럼 지금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세 가지 로직 게이트들을 봤는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로직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NO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불림 펑션인지 이 테이블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력 변수가 x, y 두 개인 경우에 가능한 조합의 수가 4가지고 이 4가지 조합의 수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출력의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부 다 0인 거를 포함해 가지고 0000부터 0001, 0010, 0011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우의 수가 출력의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되는데요. 자, 전부 출력이 다 0인 거는 상수값 0에 해당하겠죠. F1은 0입니다. 그냥 상수함수고요. F1은 보시면은 F1은 F0는 그 F1은 XY가 1일 때만 1이 되니까 요거는 AND 함수에 해당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F2는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자, F3는 보시면은 X랑 똑같습니다. 그냥 X. 네. F4도 특별한 이름이 없고요. F5, 요거는 F5는 Y랑 같죠. Y랑. 예. 자, F6를 보면요. 자, F6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 함수는 exclusive OR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OR 함수하고 비슷한데 살짝 다른 게 XY가 다 1일 때 OR는 여기 있죠. F7이 OR인데 예, OR는 XY가 둘 다 1일 때 출력이 1인데 exclusive OR에서는 그 경우는 출력이 0이 됩니다. XY가 둘 다 다른 값을 가질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특별한 함수예요. 이것을 exclusive OR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F8번을 보시면은 이 모양은 OR하고 완전히 반대죠. OR을 컴플리먼트 한 겁니다. X, OR, Y에 바를 붙인 것이 F8번 함수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OR에다가 not을 붙였다라고 해서 NOR라고 부릅니다. N자, 앞에 있는 N자는 not을 의미하는 거죠. OR의 not이다 이런 말이에요. F14번 이걸 보시면은 AND 함수하고 완전히 반대죠. F1의 반대죠. F14는 X AND Y에 바를 붙인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ND에다 not을 붙였기 때문에 NAND라고 부릅니다. AND를 한 것을 not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F9번을 보면은 exclusive OR하고 완전히 반대 함수죠. 그래서 F9는 X, Y exclusive OR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exclusive NOR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낸드, 노아, 익스클루시브 오아, 익스클루시브 노아 네 가지 새로운 논리 연산 또 논리 게이트들을 배웠는데 이것을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합니다. 낸드인데요. 이것은 낸드는 엔드 표현이죠. 앞에 거는 엔드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줍니다. 출력 쪽에 요 동그라미의 의미는 not의 의미입니다. 입력 2개짜리는 이렇게 하고요. 입력이 n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낸드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펑션인데요. 노아 게이트는 오아 게이트의 출력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 오아죠. 오아의 출력 쪽에다가 버블을 붙여서 not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노아 게이트가 됩니다. 입력이 2개가 아니고 더 많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노아 게이트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는 오아 게이트 앞에 입력 쪽에 줄을 하나 꺼가지고 익스클루시브 오아를 표시합니다.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여기 오아인데 오아 앞에다가 줄을 하나 꺾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이 익스클루시브 오아고요.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반대가 익스클루시브 노아인데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오아 출력 쪽에다가 버블을 붙여가지고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아 함수를 이렇게 진리표로 가만히 보면은 x하고 y가 서로 다른 값일 때 1이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inequality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 x, y가 다를 때 1이 된다. equal 같다는 말이잖아요. 같지 않을 때 출력이 1이 된다는 뜻이고요. exclusive noah는 진리표를 봤을 때 x, y가 같은 값을 가질 때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equality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서머리 하겠습니다. 불린 엘저브러의 엑시움과 띠어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불린 펑션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봤는데요. 불린식으로 수학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진리표로 표시할 수도 있고 전자회로의 스위치, 또 집합을 표시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방금 봤던 AND 게이트, OR 게이트와 같은 그래픽 심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하나의 불린 함수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주어지든 다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표로 어떤 불린 펑션이 주어지면 그거를 불린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스위치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픽 심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까지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 자, 이 5가지 표현 방법 중에 어떤 표현 방법이 주어지더라도 나머지 4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